2024년은 갑진년으로 용띠의 해이다. 뱀띠는 오행으로 사화에 해당하여 2024년의 용인 진토와 만나 망신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품게 된다. 이 기운은 기사생, 신사생, 계사생, 을사생, 정사생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24년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신살이다. 망신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이름에 죽일 살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주명리학은 계절의 변화와 천문학에 따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그 본질 속에는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주란 반복되는 주기에 따른 고찰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내가 어떠한 큰 흐름 속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망신살은 명리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한자로 망할 망, 몸신이라 쓰며 가정의 재산을 낭비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명예를 해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패가망신이라는 뜻과 직결되어 가족의 불을 소진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망신살이란 개인의 실수나 욕심으로 인해 재산이나 명예를 잃게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데 이는 특히 금전적 문제나 대인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공을 거듭하던 와중에 과도한 욕심으로 오히려 재산을 탕진해버리거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망신살은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상황 중 하나로 여겨진다. 즉 개인의 실수와 욕심이 불명예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살이다. 그러나 망신살은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 현명한 대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이들은 노력보다는 과장된 말로 타인을 현혹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진정성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망신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진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자기 개선의 노력이야말로 망신살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열쇠가 된다. 그렇다면 올해 이런 뱀띠의 망신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로부터 왕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보석과 장신구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킨다 하여 평소 늘 착용하였다. 특히 손가락에 낀 반지는 재물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석의 제대로 된 사용법과 자신의 기운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무작정 값이 비싸다 하여 좋다거나 값이 저렴하다 하여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다른 능력이 깃들어 있는 보석을 자신의 기운과 알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4년 뱀띠에게 상승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보석과 그 기운을 이용하여 재물운을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그 어느 때라도 이 보석의 모든 기운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올 한 해 부와 번영은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올해 뱀띠 사람들에게 망신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행운의 보석은 다름 아닌 에메랄드이다. 이 신비로운 녹색의 보석 에메랄드는 지혜와 정의의 신 토트의 선물이라고 전해진다. 에메랄드는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과 진리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져 왔다. 에메랄드는
4천년 전 바빌론 시장에서 판매되었으며 잉카 제국에서도 숭배되었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집트 파라오들은 그 아름다움과 영적 중요성으로 인해 에메랄드를 소중히 여겼으며 클레오파트라 역시 에메랄드를 성공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 즐겨 착용했다. 역사적 인물들인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 샤를마뉴도 에메랄드를 외부의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지켜주는 부적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에메랄드는 6천년 이상에 걸쳐 많은 문화에서 진리를 밝히고 미래를 예언하는 신비로운 보석으로 여겨졌다. 뱀띠 사람들이 에메랄드를 품는다면 에메랄드는 뱀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잠재된 예지력을 깨우며 지혜를 모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또한 에메랄드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며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증진시키며 더 밝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에메랄드는 뱀띠 사람들에게 녹색의 빛으로 생명과 창조에 대한 존중을 이끌어내며 필요한 것만을 취하고 취한 것을 되돌려주어 균형을 유지하려는 강한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며 뱀띠 사람들의 삶 속에 풍요로움과 번영을 불러오며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 행운의 보석 에메랄드는 그 자체로도 뱀띠의 몸에 기운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금과 함께 착용하게 되면 그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된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금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켜주는 최고의 도구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의 보석은 반드시 금 장신구에 상감하여 매일 착용하고 다니라고 권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착용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 기운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해 운을 하락시키는 경우도 많다. 운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반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운의 상승을 위한 반지 착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만약 재물운이 넘쳐 흐르길 바란다면 약지에 반지를 껴야 한다. 약지는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도 좌우할 수 있는 화합을 의미하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약지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번영운과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 안쪽에는 반드시 소원을 적어두는 것이다. 그리하면 약지에 모인 기운들을 극대화시켜 재물운을 끊임없이 상승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